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19년 만이자 도계위의 상정 5년 만의 일입니다. 노후주택이 많은 망원동 일대에 미니 재건축 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규모 재건축 지원책인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한강 조망 신축 아파트를 내걸고 신탁회사들이 망원동 재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월세 거래량도 급증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9월 경기도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나 증가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요즘은 밥을 지을 때 모든 과정을 전기밥솥이 알아서 다 해주죠. 그렇지만 사람의 손은 역시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뜸을 들이는 시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뜸을 들이는 시간은 밥이 다 되어갈 때 불을 줄이거나 끄기 전에 끄면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둔 채 그대로 기다리며 밥이 잘 익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쉬고 잘 여무는 시간이 있어야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우리 함께 뜸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한 시기 저희가 편안하게 함께 드리면서 개인적인 고민들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2 저희가 계속해서 하단에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무료이니까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주세요. 오늘 생방송 목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분 모셔놓고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D1 리얼티 에셋의 조범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금리 인상으로 위축돼 있고 거래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격대도 어디가 막 3억씩 빠졌다, 2억씩 빠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건축이 이제는 본격화되는구나, 또 재개발이 활성화되는구나 라는 소식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시장이 위축되는 시기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한지가 굉장히 큰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자, 내가 좋은 지역에 있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그래 한 3, 4년 정도 더 보유하는 걸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좀 안 좋으니까 좀 빨리 급매로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고민들 혼자 하시면은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 내리기 어렵거든요. 오늘 방송 연락 주시면 이런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고민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차근차근 한 분씩 상담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저희 생방송입니다. 실시간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2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바쁘신 분들 한해서는 저희가 문자로 받아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인사를 나누는 동안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네네. 고민이 되는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어떤 고민이실까요? 안산시 네. 고산동에 네. 주공 아파트 22평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22평이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에 이제 집이 한 채 있고 거기는 그냥 사놨던 거예요.
근데 이제 2주택 뭐 내년 5월까지 네. 팔면 뭐 혜택을 준다 그래가지고 아, 네. 네, 그것을 지금 팔아야 될지 음. 아니면 사회를 좀 더 놓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주택자시고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아닌데 안산시 고잔동 주공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네네. 22평짜리 전세를 계속해서 네. 연장을 할지 아니면은 이 시점에 한번 매도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저희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전화 저도 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일단 주공 제가- 아파트라고 네, 예. 네네. 주공 아파트 9단지. 아, 9단지예요. 예, 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여기가 주공 아파트가 좀 있죠. 네. 위치를 보니까 네. 중앙역에서 그래도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예요. 네, 예, 맞습니다. 안산에 위치해 있고 안산 4호선이죠. 네. 예, 4호선 중앙역에 도보로 갈 수가 있는 주공 아파트 9단지 네, 맞습니다. 22평형대를 내가 투자 목적으로 네. 투자 목적으로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가 되셨는데 네. 이게 좋으면 좀 가져가고 이게 좀 안 좋으면은 내년에 그래도 양도세, 비과세 또 한시적으로 해준다니까 네. 그 기간 안에 좀 정리를 해볼까?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자, 일단 네.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 네.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주공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아, 네. 일단 두 개는 하나씩 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거는 뭐라면 지금 이 단지가 30년이 넘어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단지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고 그래서 아마 있습니다.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 뭐 주변에 5단지라든지 6단지라든지 이런 단지도 이미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9단지도 재건축하면 좋겠다. 뭐 네. 가격 차이도 좀 나는 것 같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신 거고 특히 이제 이 중앙역이 여기에 또 두 번째로는 교통호재가 좀 있죠. 네. 예. 신안산선이라는 네네. 노선이 앞으로 여기에 좀 공사 중인데 한 2년 후 정도, 2024년 정도 되면 여기 이제 교통이 더 좋아지는 그런 네네. 입지가 또 좋아지는 그런 호재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신안산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단순히 그냥 교통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4호선뿐만 아니라 이제 신안산선을 쓰면 서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이런 데를 네.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장점을 보고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요거는 언제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4년째 됐는데. 4년째. 그럼 그때보다는 18년도에 그때보다는 가격대가 지금 올랐겠네요.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이번에 막 또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 좀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아쉬운 점이 어떤 거라면 우리가 이 재건축이라는 걸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용적률이 몇 %냐, 대지 지분이 몇 평이냐, 막 이런 거 막 사업성 분석하고 막 따지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건축에서 가장 핵심으로 중요한 거는 주변 지역의 신규 아파트의 시세입니다. 그게 무슨 네. 얘기냐면 내가 재건축돼서 적어도 저 정도 금액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바로미터가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 시세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9단지 바로 밑에 보면 중앙역에 조금 더 가까운 이 센트럴 프루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 아파트가 이제 입주한 지 한 3, 4년 차가 된 새 아파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 아파트가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5억 정도 했어요. 네. 5억 정도 하니까 실은 이 중앙 9단지라든지 옆에 있는 뭐 주공 5단지, 8단지 위쪽에 있는 7단지도 마찬가지고 이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은 괜찮은 단지들이었어요. 네. 예, 근데 재건축을 못했어요. 왜냐? 주변에 신규 아파트가 5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추가 분담금 뭐 붙이고 하면은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못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시장이 막 좋아지고 옆에 신안산선이 들어선다라는 호재가 붙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딱 10억으로 뛴 거예요. 그래서
작년 정도에 10억 정도의 실거래가 이루어졌던 단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옆에 위에 있는 이런 주공 단지들이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야 우리도 재건축하면 못해도 10억은 하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막 프리미엄도 붙고 막 가격도 좀 실제로 재건축이 들어간 5단지나 이런 단지들은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이 단지가 가격이 좀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 8억대 중반, 8억대 초반 정도의 급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러니까 약간 애매해지는 거예요. 아, 여기에 추가 분담금 한 2억 정도 붙이고 그러면 아, 이거 수익이 좀 애매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금리가 더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거의 뭐 확실시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국내 금리도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가격대가 더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 8억짜리가 더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8억짜리 이 8억 중반 하던 이 단지의 시세가 한 7억대 중반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업성이 좀 안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이 속도가 나지는 않겠죠. 아, 예, 그래서 저는 실은 주거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거주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재건축이 이게 아직 시작이 안전진단이 완전히 통과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직 한참 많이 남았어요. 네. 빨라야 10년, 15년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그냥 길게 보시고 그때 가서 시간이 또 좋아지면 가격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를 바라보고 길게 거주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좀 어느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저라면은 지금 뭐 양도세 내년 5월까지 이렇게 보고 그 안에 좀 정리를 해볼까 생각 중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 이런 시점 때 내년 상반기 정도 때나 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 네. 좀 더 미래 가치가 높을 수 있는 지역들. 지금 뭐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안 좋은 시장일 때 틈새가 또 생겨요. 어떤 틈새가 생기냐? 시장이 좋을 때는요. 네. 뭐 서울시도 그렇고 뭐 경기도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뭐 이렇게 활발한 개발 계획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 내놓으면은 막 부동산이 폭등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 시기 있죠. 네네. 이 하락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시기 때는 좀 이게 강력한 개발 호재라고 할지라도 부담 없이 발표를 해요. 아, 네. 우리가 뭐 오늘 저희 방송 오프닝에서 음마 아파트 네. 35층 이번에 됐잖아요. 그죠? 아, 전에는 네. 뭐 시장 좋을 때 음마 아파트 35층 확정돼 봤어요.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막 4억씩 5억씩 이렇게 프리미엄이 형성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 뭐 망원동의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 소규모라 할지라도 예전에는 한강변이다 그러면 함부로 못했거든요. 뭐 가격이 뛰니까. 근데 지금 한강변이어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좀 이런 틈새 쪽을 보시고 갈아타기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차익이 났으니까 네. 내년 상반기 정도 때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요. 네. 그때 차익 실현을 한번 하게 되면 연락 한번 더 주십시오. 뭐 아, 그때 네, 예, 틈새가 될 수 알겠습니다. 있는 지역들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매도하시기 전에 연락 주시기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내년 상반기쯤에 시세 차익을 한번 내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가격 상승이 반영된 만큼 좀 갈아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거나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우리 대표님 통해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고민 실시간으로 오늘 목요일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궁금증이나 고민 또 매수하시기 전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 무료로 받고 있고요. 문자는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 네 숫자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청자분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용산구 네. 한남동 동원 베네스트 30평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데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용산구 항남동 동원 베네스트 30평짜리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어요. 목소리가 네. 굉장히 젊게 들리는데 부럽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담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한남동에 있는 동원 베네스트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입지도 좋고 아마도 이거는 언제 매수하셨어요? 2019년도에 매수했어요. 그러면 그때보다는 시세 차익도 좀 많이 났을 거고요. 그죠? 네. 수익도 나고 참 입지도 좋은 지역인데 가격이 최근에 좀 전에 비한 고점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빠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더 빠지면 어떻게 하냐, 또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한남역이죠. 우리 경의중앙선 한남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죠? 네. 근데 좀 큰 대형 주상복합이라기보다는 약간 나홀로성을 좀 띠고 있는 소규모 주상복합 단지예요. 근데 뭐 좀 외곽 지역이다라고 했다라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실은 여기 지역이 입지가 우리 뭐 MC분께서도 앞서 얘기했잖아요. 부럽다고 할 정도로 부러움을 살 만한 입지입니다. 자, 어떤 입지냐? 일단 한강변이죠. 그죠?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한강 조망도 나오고 하는 그런 입지예요. 특히 이 한강변이라는 입지는 서울에서도 굉장히 희소하고 특수한 입지입니다. 모든 지역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강변 일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가격대가 더 비싸고요. 또 이 한강변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부촌들이 지금까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한남동은 위쪽에 보면 이 한남 더일이라든지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부촌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뭐 95억, 100억 이렇게 해요. 아파트들이. 그만큼 이제 부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저는 아직 이 한남동 일대가 미완성되어 있다라고 봐요. 미완성되어 있는 부촌이다. 자, 그 이유는 이 한강변 일대, 특히 이 강북권 한강변 일대의 흐름을 보면요. 일단 용산, 그리고 이천동, 그리고 한남, 옥수동, 그리고 송수까지 해서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이 맞은편에 있는 압구정이나 반포나 뭐 또 잠실이나 이런 지역들과 봤을 때 앞으로 비슷한 금액,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으로 지금 현재 바뀌고 있거든요. 이천동은 뭐 워낙 예전부터 부촌이었고 또 지금 최근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뭐 잘 진행되고 있고 또 공원 또 국제업무지구라는 호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부촌인 지역이에요. 근데 왜 미완성이라고 제가 한남동을 얘기한다면 여기가 지금 한남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남 뉴타운이 지정된 지 거의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오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서히 신규 아파트들, 그것도 작은 단지가 아닌 대규모의 대단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앞으로 계속 이 지역에 생겨날 겁니다. 그 옥수동도 이미 아파트가 형성돼 있죠.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한강변의 성수 전략장비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또 탄력을 받으면서 최근에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새 아파트들이 막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강변의 부촌을 형성하는 대규모의 이 주거 라인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안에 껴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입지 그리고 미래 가치 이런 부분에서는 실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한 3, 4년간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거 나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팔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입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긴 관점으로 두고 이렇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요. 좀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충분히 그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근데 좀 걱정하시는 게 주변에 막 대단지인데 나는 주상복합의 나홀로 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맞은편을 보면 이미 부촌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들 있죠.
압구정이라든지 반포라든지 잠원동 이 일대 중에서도 이제 압구정 일대 보면 여기 한강변에 나홀로 단지들이 연식도 좀 비슷하고 채 100세대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25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5억이면 물론 여기에 대단지의 신규 아파트들은 뭐 40억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거기 안에 같은 입지권 안에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단지 규모라 할지라도 20억을 넘는 시세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동원 베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평형대입니까? 30평입니다. 30평형이면 대략 한 15억, 16억 정도 이렇게 시세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요 정도 시세라면 저는 충분히 주변의 변화들이 조금 길게 보고 하나씩 바뀌게 된다면 충분히 여기도 차츰 그 시세가 오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금리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희소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굳이 지금 좀 빠지니까 정리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보유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좀 길게 보시고 보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2년,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정체기를 걸었고 이번에 말씀 주신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홀로성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주변의 물건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첫 번째 물건 상담 주실 때도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주변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앞으로 입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으로 따지면 좀 대장주다라는 특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또 어느 정도 걱정이 되시거나 매도 타이밍이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부동산 고민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1638-3972 하단의 번호로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100원 부과됩니다. 네 숫자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부천시 옥길동 네. 옥기 브리즈힐 34평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데 매도 네. 시점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테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투자 목적으로 부천시에 있는 옥길동, 옥길 브리즈힐 아파트 말씀 주셨잖아요.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계속해서 네. 보유를 할지 아니면 이 시점에 한번 매도를 할지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부천에 이 택지지구죠. 옥길지구로 개발이 된 지역에 있는 이제 아파트 브리즈힐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매도 시점이 고민이시다라고 하신 걸 보면 지금 뭐 아마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네. 전세에 내놨습니다. 예. 내놨는데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뭐 거래가 워낙 절벽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쯤 이게 파는 게 좋을까라는 매도 타이밍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위치를 보면 여기는 이제 부천 옥길지구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옥길지구가 실제로 아마 이것도 언제 사셨어요? 2014년에 저희가 아유. 3억에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수익은 확실하게 났겠네요. 네. 자, 그때 당시에 분양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3억이었습니다. 3억 정도였죠. 네. 자, 3억 정도의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하니까 실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분양이 된 거거든요. 네. 그게 또 신규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옥길지구 같은 경우가 3억대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8억대까지 갔다가 최근에 지금 한 7억, 6억에서 7억대 정도 이렇게 가격이 조정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좀 이거 좀 팔까 그러는데 차익은 났으니까 거의 그래도 200% 정도의 가격이 조정됐다 할지라도 수익이 난 상황이잖아요. 네. 또 투자 목적이시라고 그러셨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빠지기 전에 이거 좀 정리를 할까 그러는데 이게 안 팔려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유는 이 옥길지구가 과거에는 저렴한 분양가에 신축이라는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지역인데
이 지역의 입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면요. 옥길 지구가 여기에 위치했으면 실은 교통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변 지역을 보면 이쪽은 이제 광명이고요. 여기에 이제 천왕지구가 있고 또 이쪽에 범박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범박은 최근에 그래도 서북선이 개통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여기 교통이 좀 해소가 된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7호선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좋은 지역인데 실은 그 중간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교통이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요자들이 지금 요 정도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6억에서 7억대 정도 하고 있다라가 한다라면 우리가 뭐 김포라든지 또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은 뭐 파주 운정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지역들에 비슷한 금액대에 좀 깨끗한 단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지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이렇게 빠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받기 전에 좀 팔아야 되는데 언제쯤 팔릴 수 있을까? 저는 지금 현재 금리 때문에 시장이 지금 위축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금리가 장기화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경기가 되게 안 좋아져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경기를 또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경기가 또 안 좋아지면 아우성 막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럼 경기를 살려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금리를 다시 내릴 거란 말이죠.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워낙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내년 중순 정도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얘기 벌써 지금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강도가 더 세질 거예요. 그때가 가면 금리가 동결되면서 차츰차츰 금리를 소폭 인하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겁니다. 요 시기 때가 와야지만이 그래도 수요자들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점이 이제는 반등할 시점이구나. 지금이 조금 바닥권 저점이구나라고 심리가 또 수요자들이 판단을 하면서 그때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시점 금리가 인하하는 내년 중순 첫 번째로 금리가 좀 인하를 해야 된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지역이 규제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들어갔다가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규제를 다 해제해 버렸죠. 네. 수도권 특히 이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가격대가 많이 조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조만간에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걸 좀 조정 이 대상 지역에서 좀 해제를 할까 이런 흐름으로 가면서 이 규제 지역이 두 번째로는 해제가 돼야 돼요. 그럼 규제가 해제가 된다는 얘기는 뭐라면 세금에 대한 부분도 일단 중과가 다 없어지고요. 대출 같은 부분에서도 좀 더 많은 대출 비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또 이게 매도를 하시는 분들 또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만큼 접근성이 더 뛰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규제가 해제가 되는데 규제는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이 정도 가격 조정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래도 지방이 이렇게 풀어준 것처럼 경기도도 하나씩 차츰 풀어줄 거라고 좀 보고요. 특히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조정되다 보니까 부천 일대도 그 후보군 안에 들어갑니다. 일단 이런 규제가 풀려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 시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셔야 그나마 그래도 수월하게 좀 매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다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풀렸을 때 가격이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해서 이거 좀 기다리니까 좀 다시 또 회복되네 이렇게 하면서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시지 말고요. 네. 여기 옥길 지구의 가장 큰 좀 아쉬운 점은 바로 옆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요. 네. 광명 시흥 3기 신도시가 근데 이 3기 신도시가 7만 가구예요. 앞으로. 아직 이제 뭐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게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토지 보상이 좀 마무리가 되고 또 금리나 규제나 이런 게 정리가 되고 또 그러면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뭐 사전 청약이든 본 청약이든 진행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수요자들이 광명 쪽으로 많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광명 시흥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아파트를 이제 뭐 청약합니다, 분양합니다 이런 시기 이전에는 무조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타이밍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일단 이 두 조건이
풀리는 시점대 그때 매도를 하시고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광명시형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시점대까지는 좀 잘 버티셨다가 그때 좀 매도 전략 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분까지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 제시해 드렸습니다. 금리가 인하하고 규제가 해제될 때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다가 이렇게 그냥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샵 3989번, 문자번호는 샵 3989번입니다. 네 숫자 남겨주시고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담 진행하시는 분들도 한 1년 있다가 추가적으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신규 상담, 오늘 전화 연결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1대1 상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선착순 딱 20명만 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달해 주세요, 대표님. 네. 뭐 앞서 우리가 고민 상담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가져가야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판단하면 언제 팔아야 되는 건지 또 세 번째로는 내가 뭘 사고 싶은데 산다라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어디를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건지 이런 고민들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혼자 이 고민 해결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저희 같은 이런 전문가들한테 조금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 저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전략을 세워가실 수 있는 유리한 고점을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틈새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고민들 혼자 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1대1을 통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상담 때 뵙고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워낙에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버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같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소액으로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전략들을 우리 대표님께서 1대1로 진행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지금 이 시점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물건과 지역이 어디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 20명이고요. 이 또한 같은 번호로 예약 받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계속해서 부동산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하단의 번호로 무료 전화 주시거나 문자 원하시는 분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첫 번째 상담부터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286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포시로 가보도록 할게요. 풍무 푸르지오 1차 아파트 말씀 주셨거든요. 현재 거주 중이신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풍무 우리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이 되면서 좀 수혜를 받고 그러면서 가격대가 좀 가격이 올랐던 그런 단지인데 최근에 가격이 조정되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가격 인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금리가 거쳐졌을 때 과연 빨리 회복될 수 있느냐 내지는 좀 느리게 회복될 수 있느냐 아니면 회복되기 어려운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거주 중이시다 보니까 저는 조금 긴 안목을 가지고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라인하는 교통 호재도 있고 또 그렇지만은 최근에 인천 이 검단 신도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에 거의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이제 검단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신규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특히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단지들이 많다는 거는 그 지역의 이 전월세 가격, 특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억대 후반에 30평대 전세 가격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풍무 쪽보다 전세가 조금 더 높은 풍무 쪽보다는 검단이 굉장히 저렴하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런 낮은
가격이 크게 조정돼 있는 검단 쪽으로 또 물량도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당분간 금리가 좀 인하가 되고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또 규제가 완화가 되더라도 당분간 회복되기는 약간 좀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마곡지구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입지거든요. 근데 마곡지구 아직 미완성되어 있는 업무타운입니다. 향후 한 17만 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들어서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 완성이 덜 돼 있어서 한 9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추후에 완성이 되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권보다는 좀 더 출퇴근이 편한 김포권으로 이 직장인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그때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장 규제 풀리고 금리 인하됐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안 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거주 중이니까 긴 안목을 보시고 보유를 하시면 그래도 천천히 좀 늦더라도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호재는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자 상담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286님께서 가락동으로 남겨주셨네요. 헬리오시티 아파트 현재 보유 중이신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미래 가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조금 가격대가 더 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헬리오시티가 거의 뭐 만세대급, 약 만세대급 정도 되는 대단지거든요. 그리고 뭐 송파권, 굉장히 강남 상구 안에 이런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8억 중반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지금 현재 뭐 20억 초반 정도의 시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여기보다도 더 이 송파권에는 입지가 더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냐? 바로 잠실권이죠.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단지들. 이런 단지들 더 입지가 좋은데 최근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고 또 금리 인상의 여파가 크다 보니까 이 한강변에 있던 엘스, 리센츠 같은 이런 대표 단지들이 가격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27, 8억 정도 하던 시세들이 지금 현재 19억, 20억으로 한순간에 7억씩, 8억씩 이렇게 하락한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좀 더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과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입지가 좋은 헬리오시티의 가격이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동일한 가격대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은 이 잠실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여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거래가 굉장히 절벽인 시기 때는 실수요자들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더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잠실권이 좀 조정이 되면 헬리오시티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실제로 수요자들이 헬리오 갈 건가 잠실 갈 건가 한다면 좀 더 저렴한 잠실 쪽으로도 유입이 되면서 헬리오도 가격대가 이렇게 좀 더 하락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가 좀 인하가 되고 또 특히나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는 그 시점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좀 반등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향후 잠실주공 5단지가 분양이 끝내고 입주가 되는 그 시점대가 되면 다시 본 가격으로 회복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게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점 잘 포인트로 보시고 운영하시는데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까지 저희가 진행해 봤고요. 이어서 또 전화 상담, 시간 관계상 최대한 많은 분을 도움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1:1 대면 상담 신청하셔도 좋고요. 지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다 같은 번호로 받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2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또 기다리고 계세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신월동에 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33평을 투자 목적으로 좀 거주 겸 매수해도 될지 해서요.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기 전에 연락을 주신 거네요. 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월동이면 이게 신정 뉴타운이죠? 예, 신정 네. 뉴타운 내에 이제 공급이 된 아파트예요. 근데 이 아파트를 지금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거주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신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신정 뉴타운이 위치해 있는데 여기 이제 아이파크를 보신 이유는 실은 여기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한 4억 정도가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뉴타운 내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인데 여기 한 4억 정도 더 싸네. 그러면 나중에 좀 더 회복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여기 이제 역세권에 위치한 2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 여기 근데 요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입지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나중에 목동선이라는 경전철이 지금 현재 계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경전철이 좀 들어서면 그래도 가격이 좀 많이 좀 더 저렴했던 좀 더 많이 저렴했으니까 여기도 교통이 해소가 되니까 가격이 좀 더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이 정도까지 다 공부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거주라면은 그래도 신규 아파트고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 이 목동선이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이 노선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손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이 조금이라도 날 수 있는 노선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노선이다 그러면 뭐 노선이 취소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본전치기라도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개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그 여부가 아직 모르죠. 그 예비 타당성 통과될지 안 될지도 좀 모르고 통과가 된다 치더라도 그때 이제 착공 계획을 세우고 뭐 시공사 선정하고 착공 들어가서 개통하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뭐 2, 3년 안으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7, 8년 뭐 거의 한 9년, 10년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이 금액이 오를 거를 보고 이런 긴 시간을 두고 여기를 들어가는 거는 저는 투자 관점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네.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호재를 좀 끼고 있는 단지들, 주변 지역에 호재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으로 지금 당장의 호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여기보다는 위쪽에 보시면 등촌지구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네, 등촌지구라고 마곡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마곡지구인데 마곡지구 옆에 이렇게 둥촌지구라고 있어요. 여기 예전에 이제 아파트 지구로 이 지정돼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주변에 이제 마곡지구 호재도 있고 거기에 이 리모델링까지 진행되고 있는 단지라면 근데 그 단지들 가격대가 지금 현재 보셨던 신월동 아파트하고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가 더 좀 더 가격 오르는 흐름이나 이런 게 더 빨리 오는 지역이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그럼 부영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지금 리모델링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 중에 제일 빨리 진행됐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단지거든요. 근데 이 단지하고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니까 저는 여기 쪽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이쪽도 한번 둘러보셔서 여기 괜찮다 싶으면 여기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쪽 한번 들여다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게 또 다른 곳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투자로 봤을 때 지금 고르신 물건도 나쁘지는 않지만 신축이라서 거주는 좋지만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 저희가 무료로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좀 급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 현금 한 3억 정도를 투자할까 하는데요. 네. 예, 개포동의 신축 1.5룸을 지금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1.5룸 신축이면 다세대 주택으로 네. 보고 계신 거죠? 네, 좀 맞습니다. 자세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네, 개포동 네. 1255-7이요.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개포동 1255-7. 1255-7이요? 네. 개포동 1255-7의 다세대 주택 네. 말씀 주셨어요. 예. 일단 투자 목적으로 3억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네. 시점에 들어가도 괜찮을지 상담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가 이 재개발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생각보다. 네. 자, 그 안에서도 이제 개포동 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는데 네. 그 움직임이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신규 빌라를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 요거 지금 매수하는 게 괜찮을까? 예. 이런 시기 때도 강남권인데 그래도 네.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뭐 30억대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맞아요. 개발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뭐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 때도 틈새 시장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틈새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바로 강남 재개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재개발이 많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지역, 재건축이 우선시됐던 지역이 강남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서울이 워낙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강남권 일대에 있는 빌라 주거촌도 이제는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들을 점점 완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수혜를 강남권이 보고 있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강남이 이제 크게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처음에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서울 전체 지역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된 곳이 한 140여 곳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강남 4구가 40곳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많아요.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강남권에서. 그래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으로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 강남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최근에 한 4곳 정도가 도심 복합 사업으로 이 공공재개발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강남권에서도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너무 작은 단지들 위주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 좀 모아서 좀 크게 개발을 시켜보자, 정비를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모아타운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먼저 선지정해주는 지역들, 시범으로 이렇게 지정해 줄 지역들이 있거든요. 개발 사업 진행하면. 근데 거의 강남 서쪽권은 지정을 안 해줬어요. 시장이 워낙 좋은 시장일 때는 이런 데 지정 잘못했다가는 막 가격이 폭등하니까 지정을 못 해줬는데 최근에 방배동 일대에 이제 모아타운이 후보지로 서울시에서 오히려 이거 신청해가지고 공모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지정해줬어요. 그만큼 이 모아타운도 열심히 하세요라는 의지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3가지의 방법으로 저 강남의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크게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포동을 보셨잖아요. 네. 예, 개포동을 보면 개포동이 크게 이 지역 내에서는 크게 이제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1구역, 그리고 2구역, 3구역, 그리고 이제 4구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보신 데가 4구역이라는 지역이에요. 네. 예, 근데 이 4구역의 지역은 이 3가지의 재개발 방식 중에 지금 공공재개발을 신청해 놓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지금 신축이죠. 네, 맞아요. 예. 이제 공공재개발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공재개발이 확정이 되면 이게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아시죠? 예. 그게 이제 2021년 6월 29일 이전에 거래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만약 이게 확정이 돼 버리면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모아타운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특히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 대규모로 진행되는 개발 방식이니까 이런 모아타운이 진행될 수 있는 강남권 일대 많거든요. 방배동, 역삼동, 또 이런 옆에 있는 양재동 이런 지역들이 좀 본격적으로 또 반포동 이런 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못 찾겠다 싶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꼼꼼히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대1 상담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면서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물건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